저희가 3년 전에 지은 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은 두 개의 메스 사이로 지나가는 아주 특이한 진입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특징인 집입니다. 집집마다 좀 다르다 보니까 이제 왜 이렇게 기획을 하셨는지 뭐 이런 것도 좋은 것 같고 하이라이트. 네. 이 집을 지은 이유이기도 하고 가장 이제 좋아하시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게 저는 이게 봄 같은 느낌이다라는 생각을 들을 때마다 했는데 그 집 안에서 밖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정을 표현했다고 해요. 집 안은 따뜻하잖아요. 벽난로 옆에 앉아 있고. 그래서 그 겨울인데 따뜻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그렇죠. 그거였네요. 예, 얼마 전에 이제 둘이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아파트 가서 못 살 것 같다.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걸리버입니다. 어우, 날씨가 너무 추운데요. 지금 영하 3도입니다. 영하 3도. 제가 오늘 세종시에 나왔는데 저희가 3년 전에 지은 집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3년 동안 사신 모습도 좀 들여다보고 얘기도 좀 들어보고 저희가 또 개선해야 될 건 뭐가 있는지 좀 살아보시면서 어떤 점이 좋았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외관부터 조금 둘러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은 두 개의 메스 사이로 지나가는 아주 특이한 진입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특징인 집입니다. 오른쪽에 주차장이 있고요. 왼쪽에 이제 지하 음악실 공간이 있고 그 가운데로 이렇게 진입하는 게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구조를 띠고 있는 집이에요. 저 마당에 올라간 굉장히 프라이빗한 공간이 되겠죠. 네. 지금 여기는 사모님이 평상시에 이제 꽃밭으로 가꾸는 빈 터인데 네. 지금 겨울이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진 자료가 있으면 제가 요청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주차장 문은 5m가 조금 안 되는 크기의 문으로 무절 시다 마감을 한 주차장 도어를 시공을 했고요. 그 앞에 이제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이제 배수 공사가 되어 있고요. 중간에 대문, 옆에 이제 건물에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앞에 공원의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보시죠. 네. 너무 추워요. 아무튼 오늘 날씨가 나를 이런 날 잡아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자, 네. 마당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금방 들어갈게요. 네. 요거 사다리는 지난번에 원장님이 직접 만드셨다 그랬죠? 저 현장에서 나무 가져다가. 제가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오래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방부목이 아니라 예, 이렇게 넝쿨 타고 가라고. 예, 네. 일부러 이렇게 약간 예, 좀 기울여가지고. 주신 거고요. 예. 네. 나름 네. 머리 써가지고 했는데. 사람이 타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장미 타고 올라가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 합니다. 아, 추우니까 자, 들어가시죠. 조금 이따 하더라도 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부터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현관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여기 이 신발장이 있고요. 이쪽에 계단 아래 공간을 활용한 창고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네, 여기는 지은 지 3년 정도 됐기 때문에 좀 이게 다른 형태의 질문을 좀 많이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따뜻하다. 자,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 네. 3년 만에 오는 컨셉으로 제가 가끔 옵니다. 저는 여기에 뭐 가끔 초대받아서 오기도 하고요. 음악 들으러 오기도 하는데 거실이죠, 거실. 벽난로를 또 마침 딱 피워놓으셨네. 활용 많이 하세요, 벽난로? 예, 요즘에 많이 피고 있어요. 제가 추천드렸던 그 벽난로죠. 이게 맨날 헷갈리는데 예, 삼성 맞아요. 벽난로에 예. 다비드 블랙인가요? 블랙 다비드인가요, 이게? 다비드. 독일에서 만들어진 벽난로고 아주 이게 연소성이 좋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재가 많이 안 남죠. 그리고 불꽃이 굉장히 불꽃이 예뻐요. 굉장히 예쁘고 예. 이게 이제 버닝 타임이 얼마나 기느냐가 벽난로의 어떤 성능을 좌우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버닝 타임이 참 길고 불꽃이 예쁘고 디자인은 뭐 특별할 것 없이 굉장히 스탠다드한데 참 좋은 벽난로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하는 책상이에요? 제가 주로 앉아서. 네, 이 처음부터 입주하실 때부터 이렇게 놀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 정원 보면서 멍 때리는. 인터넷도 하시고. 예, 제 와이프의 전용 공간. 네. 이 천장은 이제 오픈 구조로 돼 있어서 이렇게 하면 춥지 않냐라고 많이들 걱정을 하시거든요. 안 춥습니다. 일단. 이 뚫려 있다 그래도 춥진 않죠. 제가 이제 고객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공간이 크면 물론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건 맞지만 열 손실이 일어나지 않으면 큰 부담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부담은 있는데 저희는 이 벽난로가 있잖아요. 이게 올라가죠, 열기가. 올라가서 그저 팬으로 다시 내려주고 계속 이렇게 순환시켜주는 구조를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탑층이 춥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천장이 높으면 춥다는 인식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마루는 보통 저희가 강마루 하는데 원목마루 했잖아요, 저희가. 근데 사용감이 거의 없어요. 마치 강마루 이렇게 3년 동안 사용하신 것처럼. 어쩌다가 하나씩 있어요. 뭐 저기 그런. 근데 밝은 색은 표시가 좀 덜 나죠. 애들이 없어서 훨씬 관리 상태가 저희 집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상처 나면 나는 대로 또 나무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예. 나무가 참 따뜻하게 좀 배열이 잘 된 그런 집인 것 같아요. 테이블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네. 그러면 주방 좀 한번 보여주세요, 선생님. 주방. 이게 가장 이렇게 주방을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집집마다 좀 다르다 보니까 이제 왜 이렇게 기획을 하셨는지 뭐 이런 것도 좋은 것 같고 좀 이런 거는 이렇게 할 거 뭐 이런 얘기를 대표님이 권하셔서. 제가 권했나요? 또 사실 처음에 저는 주방이 좀 이렇게 독립적으로 돼 있기를 바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바랬던 다른 것과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구조가 안 나왔죠. 기역자 집이 되려다 보니까 독립적인 구조가 되기가 좀 애매한데 또 이렇게 도면을 봤을 때 또 마음에 또 근데 들더라고요. 바로 옆이 현관이잖아요. 이게 특이한 게 저희가 이제 들어오면 여기가 주방인지 모르죠. 모르게 하고 싶었죠. 저희. 네, 그렇죠. 딱 들어오자마자 주방이 있는지 모르고 이렇게 거실부터 보입니다. 이 상황은 저희가 예측한 대로 설계가 됐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는 이 보이는 게 싫었고 그래서 문을 닫았고 이렇게 거실이네 하고 돌아서야지만 이렇게 주방이 보이는 이런 형태를 처음에 의도했던 거 3년 전이나 기억이 잘 안 나시나 봐요. 잘 나고 있어요.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잘 기억하. 맞아요. 그렇게 네. 했어요. 요즘에도 이런 동선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희가. 네. 이렇게 하면 주방이 제일 나중에 보이는 거죠. 네, 완전히 이제 대면형 주방이에요. 무슨 바 같은 느낌도 있고요. 저기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느낌도 네, 그런 느낌이 더 나는 거. 여기 이제 좀 높은 의자 여기는 이제 두 개 있어가지고 이제 바에 앉아서 뭐 먹을 수 있는 이 다리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조금 여기 넣으셨네요. 이렇게. 예, 그렇죠. 네, 이게 예. 디자인 이 가구 디자인 하신 분이 의도로 하신 것 같고 예. 이거 앉아서 이렇게 요리하실 때 대화도 하시고 뭐 도와도 주시고 원장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이제 냉장고가 있고 이제 서랍장이 있고 제 끝에 쪽 문을 열면 이제 다용도실로 들어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저기 문을 열고 다용도실이 보이는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키 큰 장이 있는 상황인데 이게 그 당시에 NX에서 하셨어요. 네, 맞아요. 그죠? 네, NX라고 하는 우리나라 한샘, NX 이제 큰 이제 유명한 브랜드는 두 군데가 있는데 이제 집이 높다 보니까 NX에서 이제 제공되는 어떤 문 사이즈보다 집이 더 높았던 거죠. 비어 있는 공간을 약간 덜 허전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조명을 넣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 조명이 켜져 있는 걸 보니까. 네. 그래서 주택은 그런 어떤 한샘이나 NX보다 싸제를 더 많이 하시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게 좀 결정적인 이유라서. 그러니까 2,300, 2,250 이 정도 아파트 사이즈에 반가공이 되어 있어요, 이미. 커스텀 주문하면 가격이 훨씬 더 비싸지거든요. 안에도 한번 보여주세요. 구성을 어떻게 쓰시는지. 열 거 아니죠? 네네. 아니 여기 봐야죠. 여기 이제 구성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열진 않겠습니다. 열어도 상관은 없어요. 네. 뭐 이런 정리 잘 돼 있네요. 네. 이게 식기건조기가 대면형 주방에서는 이게 너무 크거나 막 이렇게 나오면 이쪽에서 좀 보기가 부담스러운데 살다 보면 사실 크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런 거는 그죠?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작은 걸 놓고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립형 오븐, 수납 공간, 냉장고. 저는 이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 당시에. 그때 네. 뭐이 창문을 또 옮겨야 됐던가 뭔가가 제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그리고 하셨어요? 그때 비스포크가 처음 나왔을 때라 원래는 완전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하려면 냉장 공간이 굉장히 좁은 냉장고를 선택해야 했는데 이게 마침 나와서 어떻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다른 냉장고에 비해서는 덜 나오긴 했는데 이제 이렇게 탁 더 이제 맞추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뭔가 사인이 조금 안 맞았었나 그랬던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다용도실 이렇게 들어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세탁기 있고요, 냉장고, 수납 공간들 이렇게. 이건 뭐예요? 오븐이에요? 오븐이 또 있네요. 그
뭐죠? 에어프라이어. 에어프라이어 이렇게 예, 이렇게 예. 나와요? 사실 처음엔 저 세탁기랑 건조기를 옆으로 나란히 놨어서 이런 공간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근데 이걸 들어오면서 여기에 있는 걸 떼서 밑으로 내렸어요. 뭘 떼서요? 요게 저 위에 있었어요. 아, 근데 그걸 떼서 내리고 이거를 새로 여기 없었네요 이게. 예, 예. 아,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됐죠. 공간도 충분해서 나란히 놨는데 공간이 또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그래서- 다용도실은 넓으면 넓을수록 예, 좋습니다. 그렇고 네.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가스레인지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거보다는 개수대가 한 10배쯤 쓸모가 많다. 여기 뭐 하시는데요 여기서? 여기에서 이제 뭐 수박 같은 거 가지고 와도 이제 저기는 또 다른 거 하고 있으니까 아. 하고 그다음에 설거지 할 때도 누구는 여기 와서 행주 빨고 올해 주택 생활을 해보신 분의 이 노하우 있는 이런 거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부터가 이 집에 약간 특이한 구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여기 굳이 이렇게 왜 그냥 멋내려고 한 게 아니라 처음에 들어올 때 이렇게 브릿지 공간이 있잖아요. 그 브릿지가 그만큼이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지나오는 느낌이나 집의 어떤 전반적인 밸런스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안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들어 올리기 위해서 여기 층고를 조금 더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이유도 있죠. 음악실 층고도 좀 확보하기 위한 이유도 있었고, 네. 근데 결정적으로는 그 브릿지의 높이, 입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 5계단을 제가 올렸던 기억이 나네요. 올라가 볼게요. 네.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에 조그만 이제 의자를 하나 두셨는데 그냥 뭐 특별한 용도가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방 쪽으로 가고 2층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이제 계단 참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여기에 뭐 나중에 이렇게 책장을 짤까 이렇게 하다가 그냥 비워 놓으셨는데 저기서 거실에서 바라보이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림을 그렇게 무심하게 툭 세워 놓으신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이게 좀 이게 특별한 용도는 없지만 좀 예쁜 공간입니다. 그러면 5계단 올라왔으니까 10계단 정도만 올라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스키플러의 느낌? 그러니까 층이 없어지는 느낌이 조금 들기는 하죠. 예. 그래서 10계단만 더 올라가면 2층이 나옵니다. 올라오자마자 있는 여기는 창고죠. 네, 이렇게 간단한 수납을 할 수 있는 이것저것 2층 짐과 1층 짐이 좀 분리가 돼야 되는 계단을 통해서 가지고 다니려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청소기를 넣는다거나 이렇게 작은 창고가 있으면 좀 편리하세요. 네. 2층이 더 따뜻하죠. 2층이 더 따뜻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오니까. 근데 얘가 이제 다시 내려주네. 네. 이게 바람이 꽤 강하게 이렇게 막 부네요. 네. 여기도 참 예쁜 것 같아요. 이런 모양이 이 집엔 참 많아요. 보면 밖에도 있고 저기에도 집 있고. 하죠? 네, 네. 이런 모양들이 많이 이제 있네요. 아 근데 크랙이 좀 많이 갔네. 손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 조금 이게 약간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크랙이 좀 생겨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왜 생기는지는 아시죠? 예, 네, 그럼. 네. 이게 나무가 수축을 하면서 페인트는 탄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런 데는 왜 안 갈라지냐고 하면 쟤는 나무가 한 방향으로 이쪽으로 반대쪽에서 수축을 하기 때문에 저쪽은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냥 실리콘만 한번 이렇게 해주면 더 이상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좀 상태 유지가 잘 되니까요. 이 사람이 본인이 한다면서 굳이 연락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한번 하는 걸 이렇게 보면 저거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느낌은 있고요. 1년 한번 안에 들어오셨어요. 네. 그때는 이제 요게 2층은 맞아요. 그게 없었나 네, 보네요. 그때 네. 한번 다 할 때 했는데 소장님께서 네. 한번 손 봐주셨는데 그때는 보이는 데 다 해주셨는데요. 네. 그 이후에 이 정도는 손을 한번 봐야지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여기 집 잘못 졌어 이런 소리 나옵니다. 이게 네. 아는 분들은 괜찮은데 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2층 뷰. 네.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세종시에서 가장 좋은 이제 도시명 주택에서 이런 뷰가 잘 안 나옵니다. 네. 저 앞에 그 놀이터가 한 400평 공간이 있어서 네. 저걸 사신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세종시에서 관리해 주시는 놀이터죠. 예. 네, 마치 내 마당인 것처럼. 예. 네. 이 추워서 굳이 나가진 않겠습니다. 베란다도 나가면 좋은데 이 지붕이 있어요. 베란다에도.
근데 저희가 요즘에는 저 거미줄 때문에 스타코를 천장을 잘 안 하기는 하는데 여기는 백고백돌이라 너무 튀는 느낌이 좀 있어서 흰색 스타코 천장을 했는데 거미줄이 없어요. 하나도. 관리를 하신 거예요? 작년에 많이 좀 떼냈습니다. 거미줄을 스타코에 붙으면 잘 안 떼지는데 어떻게 떼세요? 이것도 노하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빗자루로. 아, 쌀이비 같은 걸로 그냥? 그럼 쫙 따라와요, 걔가? 아니 저희 딸하고 사위가 와서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슬라이딩 문 열고 들어가면 침실. 여기 따님 방인가요? 네. 이 세라젬이 여기 와서 이제 하시려고요. 여기는 이제 뒷집, 이제 아직 집이 안 지어졌는데 뒷집 마당이 보이는 창이고, 여기 또 있어. 이게 계속 복사했기에 붙여놓은 것 같네. 이게 쭉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걸 그대로 그냥 이렇게 이 바닥부터 천장까지 그냥 이렇게 다 잘라냈기 때문에 이런 모양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네. 약간은 이게 바닥이 살짝 올라와 있고 천장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지 약간 다락방 같은 느낌 네, 그거, 조금 있어요. 네. 네. 뭐 물론 이제 천장의 영향이 더 크겠지만 올라와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쪽 건너방 보시고. 저희가 보통 이제 도면상에 표기하기를 뭐 방 2, 방 3 이렇게 한다면 여기는 가족실이라고 저희가 쓰거든요. 여기에 활용성이나 이런 것들이 가서 여쭤보면 다 다르더라고요. 여기도 보통 뭐 하세요, 여기는? 저희는 사실은 둘이 사니까 이제 딸 사위가 오면 이 방을 쓰고 여기 앉아서 뭐 맥주도 한잔 하고 그런 공간. 그다음에 이제 뭐 책 제가 이제 갖다 놓고 여기서 책 읽을 때 딸이랑 사위 입장에서 여기가 막혔으면 더 좋았겠다. 이 생각도 좀 하겠네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또 난 이제 둘째 딸 친구들하고 놀러 오고 그럼 여기서 또 같이 놀기도 하고 네네. 좀 다용도 공간이죠. 뭐. 그러니까 제2의 거실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쓰시네요. 네. 이런 보이는 이런 삼각형의 느낌도 좋고. 저 와이프가 저기 앉아 있을 때 여기서 내려다보는 그 느낌도 좀 색다르다 그럴까요? 올려다보는 거다. 언제 나가지 뭐 이런 거. 그건 아니고. 화장실과 여기 이 방으로 가기 위해서 이게 여기가 이렇게 복도처럼 계단 옆에 공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난간을 그래서 단독으로 따로 설치를 해야 됐고요. 그리고 방에 가기 전에 이게 두 방의 사용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두 분은 잘 사용하지 않죠, 여기를. 그러니까 뭐 아들 방, 딸 방이고 그 이제 사이에 있는 욕실인 거죠. 이 건식 세면대가 있고요. 여기서 뭐 안에 누군가 사용을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손 씻고 양치하고, 머리가 이렇게 뭉클어졌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일로 오세요. 설명해 주셔야지. 네. 여기 약간 프로방스한, 네. 프로방스한 느낌의 타일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변기, 욕조, 이게 가장 스탠다드한 형태로 저희가 설계를 했었고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삼각형이 없습니다. 이 방은. 좀 이 방도 할 수 있었는데 이 방은 왜 좀 할 수 있었는데 다르게 하려고. 네네. 여기는 강마루네요. 네. 여기는 마루 돈 2층은 좀 아껴보려고. 네. 여기는 이제 저렴하게 실용적인 바닥 마감재 선택을 하셨었죠. 네. 이 끝에 뭐 이거 붙여놓으신 건 너무 이렇게 톤이 같아서, 같아서 혹시 그렇죠. 넘어질까 봐. 안전상의 이유로 안전상의 도움이 되신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여기서 이렇게 발 이렇게 그 이후로? 이렇게 붙였어요. 제가 좀 반대를 무릅쓰고 무조건 붙여야 된다. 저는 보기 싫어서 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여기도 설계할 때 조금 여기 공간을 전체적으로 좀 줄여보자 했던 공간 중에 하나가 여기였던 것 같아요. 정원을 좀 바라보고 여기에 그 벤치가 있었고 이렇게 좀 컸습니다, 이 공간이. 근데 지금은 복도로만 이제 활용하는 공간이 됐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무슨 장 같은 거 할까 뭐 그런. 그러니까 윈도우 시트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공간. 근데 사모님이 그게 조금 좋아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여기 앉아봐야 저 옆집하고 눈 마주칠 일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약간 캔슬이 났던 게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긴 했었어요. 그렇지만 뷰가 양쪽에 다 나와서 또 재밌는 공간이에요. 네. 그 정면에 있는 저 문이 안방으로 가는 문. 예. 네. 여기는 돌아서면 화장실인데 화장실이 저는 그건 좀 우려를 했었어요. 저기 거실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아마 제가 지은 집 중에서 거실에서 화장실 거리가 제일 먼 집이 아닐까. 네. 그죠? 공용 화장실 저쪽 어딘가에도 생각을 했었는데 좀 뭔가 복잡하고 화장실 개수 너무 두 분 사는데 평상시에 두 분 사는데 너무 많은 것 같고 해서 그냥 요거 하나로 가기로 했던 거잖아요. 근데 너무 멀게 느껴지진 않으세요? 저희들은 괜찮은데 손님 오셨을 때 그러니까 안방에 붙어 있는 거는 부부 욕실 이런 개념이 있잖아 아파트 그래서 조금 여기야 뭐 이럴 때 근데 뭐 소리도 안 나고 좀 멀리 있는 느낌이어서 자주 오시는 분들은 오히려 편하게 사용하실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네. 다 장단점이 있어요.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여긴 파우더룸이 좀 더 2층보다 크네요. 예. 네, 이거 크고 샤워실 조금 공간이 좀 깊어서 좀 이렇게 시원한 맛이 있습니다. 화장실 제가. 그리고 이제 여기 그 타일은 이 대부분 이제 벽 색깔이 다 흰색이다 보니까 좀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약간 좀 진한 색깔로 이렇게 선택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색감이 더, 더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바깥에 저희가 사용한 백고벽돌의 느낌의 톤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고. 네. 자, 안방 한번 보시겠어요? 네. 아, 저 안방에 근데 저 문이 두 개가 딱 있으니까 무슨 한식 문 같은 느낌이 조금 듭니다. 네. TV도 있고 간단하게 이제 침대만 하나 있는. 이 창문이 아주 이게 딱 들어왔을 때 이제 딱 눈에 띄거든요. 저도 공사할 때 이 창문은 저희가 의도한 것보다 훨씬 더 이게 좋은 결과물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거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네. 걸리버 하우스의 창문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위치나 똑같이 매트를 이런 똑같이 게 하시네요. 이런 게 너무 이렇게 좀 편안하고 네. 답답하지 않고 필요할 때 필요한 위치에 창문이 있어서 살면서 전혀 답답함 느끼지 않고 예, 밖에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안에서 보면 딱 필요한 만큼만 이제 그 크기가 딱 설정이 된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지인들이 와서 들어올 때 밖에서 봤을 때 창문이 작으니까 좀 답답하겠다고 들어오는데 안에 들어와서 보고는 아니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밖에서는 저는 창이 작은 게 예쁘다고 생각해요. 저도요. 네, 그죠? 근데 안에서는 큰 게 예쁘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 적절한 어떤 상황을 찾기 위한 노력을 저희가 좀 그 디자이너들이랑 좀 상의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이 공원이 아래쪽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나무들 좀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이렇게 좀 열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이게 붙박이장 이렇게 문이 있는 붙박이장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거를 그냥 이렇게 전체적인 좀 아늑한 침실을 만들기 위해서 목문 설치. 사실 저는 문을 다는 걸 반대했었던 것 같아요. 굳이 필요하지 않은 문이다. 비용도 그렇고 안 달아도 되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목문 하나를 이렇게 해놓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이렇게 하고 근데 지금 사용하시는 걸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안 촬영 온다면서 좀 넣었을 뿐이지. 그래서 막 이렇게 넣으면 정리가 금방 안방이 되는. 맞아요. 네. 그런 게 필요해요. 아, 네. 손님 오셨을 때 또 탁 급하게 넣고. 그리고 필요할 때 확 꺼내고. 네. 네. 마지막 공간이 하나 남았죠. 하이라이트. 네. 이 집을 지은 이유이기도 하고 이제 거기로 이제 저희가 이제 갈 건데 보여주실 거죠? 예. 네. 가장 이제 좋아하시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 공간이 가서 저희가 이제 음악도 좀 들어볼 거고, 예. 뭐 좀 하고 싶은 얘기 더 이제 들어볼 건데요. 뭐 앞서서 이제 가주시죠. 네. 지하 공간으로 모시겠습니다. 여기만 들어와도 뭔가 이렇게 좀 나무 시원하죠. 냄새가, 네, 나무 냄새가 확 나고. 요거는 뭐예요? 저기 센서등입니다. 여기 이게 좀 밤에 좀 어두워지면은 불 안 켜고 내려간 데가 했을 때 살짝 좀 그 껌껌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서 카메라에 냄새 들어가나요? 카메라에 냄새 들어가나요?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집을 지으시려고
처음에 생각하셨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예, 그러니까 네. 지하를 지을 수 있는 그 택지를 잡은 아 처음부터 예, 네, 그런 처음부터. 택지를 예, 찾으셨고 그런 이유죠. 네. 재밌는 게 사모님이 막 주방 말씀하시고 다 끝나고 나면 원장님은 이 공간에 대해서만 따로 이제 한 20분 정도 따로 말씀하시고 가시고 이러셨던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이 사이즈 기억나세요? 제가 보기에는 7m에 한 5m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5에 7m? 예, 처음 10평이라고 하니까 대표님이 놀라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부터 그러면 이런 스피커가 있으셨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거실에 있어서 밑에 층 무너지는 거 아니죠, 못 틀죠. 조그만하게 틀고 작게 네, 틀고 네. 뭐 토요일 날 점심 때 이럴 때 아주 조그만하게 듣고 그러다가 이걸 좀 들을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싶다라는 게 이제 좀 꿈이었었죠. 그래서 여기는 결국- 제 꿈의 방입니다. 결국 음향은 결국 최종적으로 공간에라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 얘기네요. 그 오디오가 아무리 있어도 공간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아파트에서는 못 듣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공간이 저한테는 또 필요했죠. 아파트에서는 제가 거실에서 음악을 들으면은 집안에는 온 가족들이 그 음악을 다 들어야 되잖아요. 네. 듣고 싶든 듣고 싶지 않든 간에 음, 그게 결국은 좀 피해를 주는 어떤 그런 요소도 있었고 가족 간에도 그러다 보니 야, 저희 네. 집은 거실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좀 싫은 소리 많이 듣나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어떤 네. 욕구 그런 게 좀 있었죠. 그리고 이게 그 당시에 저희한테 요거를 이 소재에 대해서 막 굉장히 신중한 어떤 선택을 하셨던 것 같고 예. 네, 어떤 이유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예. 예, 이제 제가 이렇게 벽면을 나무로 마감을 하고 또 요철이 있는 나무로 한 거는 네. 대전 예술의 전당에 가도 벽은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소리가 이제 그 부딪히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반사음 이런 네. 것도 같이 듣게 되는데 네. 거기에서 가장 좋은 재료가 목재고. 아 소리의 반사음을 저희가 듣는 거다. 그렇죠. 이 스피커에 나오는 소리를 그러니까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뒤에서도 반사되고 옆에서도 반사되고 앞에서도 반사되고 하는 그 소리가 뭉쳐진 소리를 저희가 듣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제 그때 나무라는 재질이 가장 좋고 밋밋한 것보다는 이렇게 울록불록한 요철이 있는 그런 거에서 듣는 소리가 좋아진다고 아, 제가 알고 있어서 이제 나무 마감에 이런 거를 좀 원했었죠. 남자들은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원장님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내 집에 하나쯤 있었으면 하는 남자들이 꿈꾸는 로망의 공간일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운이 좋게 이런 공간을 가지게 됐고 누구나 또 꿈을 꾸면 실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좀 하다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공간을 갖고 또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공간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뭔가 선물 받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저는 네, 여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도 많이 이렇게 좀 머물러 있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오늘 딱 네. 가면 제가 또 언제 들을 수 있을지 몰라서 한 조금만 듣고 예, 이게 원장님 제일 좋아하시는 부분, 저도 이 부분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 겨울에 2악장인데요. 제가 잘 모르지만 괜히 아는 척하는 거 아니에요. 2악장은 이제 그 집 안에서 밖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정을 표현했다고 해요. 집 안은 따뜻하잖아요. 벽난로 옆에 앉아 있고 그래서 그 겨울인데 따뜻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그렇죠. 그거였네요. 좀 느리고 좀 그냥 벽난로 집 안은 옆에 있는 예, 느낌? 그렇죠. 좀 포근한 느낌. 이야, 제가 이제서야 그 비발디의 깊은 심정을 이해를 하게 되네. 오늘에서야. 네. 그게 저는 이게 봄 같은 느낌이다라는 생각을 들을 때마다 했는데 예. 이게 겨울 봄이 오는 거를 기대한다는 생각인가까지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집 안에서 예. 겨울을 느끼면서 그렇죠. 바라본다. 야, 오늘하고 좀 뭔가 이렇게 그렇죠. 맞아 떨어지네요. 예. 네. 저희 모델명이 고운집이죠. 고운집. 고운동에 있어서 고운집인가요? 집이 예뻐서 고운집인가요? 뭐 다죠. 둘 다. 네. 네. 아주 교과서적인 질문지를 우리 PD님이 뽑아주셔서 몇 가지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목조주택에서 3년간 지내면서 좋았던 부분이 무엇이 있나요?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을 해놨네요. 목조주택이 아니라 주택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그 중에 뭐 목조주택이어서 이런 점이 좋다 이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아파트 몇 년 사셨죠? 30년? 아파트 3년 예. 됐어요? 30년 이상 살았죠. 존경합니다. 아파트 3년. 그리고 이제 결혼할 당시에 뭐 단독주택이 많이 있지도 않았고 돈도 없었고. 사정도 여건도 안 좋았고 하다 보니 이제 시작한 게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고 그 결혼하기 전에도 결혼 후에도 이제 계속 그냥 그 거주 공간으로 갔던 거죠. 이제 그러다가 10여 년 정도 전에 이제 와이프가 단독주택에서 살고 싶다라는 말을 해서 여기저기 이제 택지도 알아보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세종시에 택지를 구입하게 됐고 여기서 입주한 지 약 3년 한 2개월 정도 되어 갑니다, 지금.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삶의 질이 좀 달라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그게 좀 공감되는 얘기가 있다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음악실도 보여드리긴 했지만 그 외적인 것들이 또 대표님한테 드린 말씀은 아파트에서 할 수 없는 걸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이 천정을 뚫어야죠. 그러셨거든요. 천장 뚫고 벽난로 넣고 네. 네. 음악실 넣고 그리고 뭐 그동안 왜 이렇게 겁냈을까? 뭘 그렇게 주저했나? 뭐 이런 생각. 이게 3년 정도 살아보신 분들 집에 오니까 이게 좀 다르네요. 답변이. 근데 이제 막상 살다 보면은요, 그 흙하고 가까워지잖아요. 네네. 이제 거실에서 뭐 이렇게 잔디밭도 보여지고 나무 뭐 하다못해 풀 이런 것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거하고 같이 어울려 살다 보니까 삶의 좀 여유 이런 걸 좀 찾을 수 있고요. 나름 거기에서 오는 행복, 예쁜 꽃이 주는 행복, 텃밭에 있는 상추가 고추가 주는 또 행복이 있고요. 어떤 그런 거를 좀 느끼면서 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3년 동안에. 그래서 처음에 여기 집에 올 때 그랬거든요. 여기서 살다가 좀 힘들어지면 아파트로 가서 살자.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왔는데 얼마 전에 이제 둘이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아파트 가서 못 살 것 같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계단도 있고 뭐 많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좀 이렇게 좀 편한 집, 계단도 없고 단층으로 해서 그런 집을 하나 지어서 나중에 좀 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했죠. 불편한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 불편한 거. 뭐 설계 미스를 딱 까놓고 말씀하셔도 좋고 주택이어서 불편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불편하거나 뭐 아쉬운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해서 더 잘 됐다. 이래서 더 좋았다. 뭐 이런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막상 이제 저희 집에 현관에서 들어와가지고 음악실까지 내려가려면은 계단으로 올라와서 현관을 들어와서 다시 지하로 내려가고 어떤 그런 동선이 길고 이런 건 있는데 그게 제가 원했던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뭐 전혀 이렇게 버겁게 느껴지진 않고요.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이건 동선이 집이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 있고 사실은 처음 오는 분들은 화장실 위치가 어디였는지 헷갈리기도 하고 조금 특이한 부분은 있어요. 네. 근데 저한테는 딱 맞고 살면서 집을 너무 크게 지었어 생각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힘드셨던 거 있으세요? 살면서 아니면 건축 지으면서. 당시에 당시에 힘들진 않고 재밌었어요. 과정이요?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감동했던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조명을 이걸 해주세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래요, 그거 해드릴게요 하면 될 텐데 여기에는 이게 더 어울리고 합당하고 계속 이제 그런 과정이 저는 굉장히 좋게 느꼈다고요.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집을 지어주려고 저렇게 노력하시는구나. 그리고 지어가면서 제가 그 도면상으로 그렇게 들여다봐도 모르는 것들이 올라가면서는 눈에 띄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2층 우리 딸방 같은 경우도 소장님이 창을 처음엔 저쪽으로 내기로 돼 있었어요. 아무리 봐도 저는 이쪽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그렇더라고요. 그것도 바꿔주셨고. 설계자가 여기를 계속 와서 공간을 그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현장에서 조금 창문의 위치나 이런 것들은 조정되는 경우가 있죠. 네. 저기 그 발코니 위에도 처음에 루바로 한다고 했다가 소장님이 또 여긴 스타코가 나을 것 같다고 그
바뀐 거를 또 금방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주시잖아요. 컴퓨터 작업해서. 그러면 제가 봐도 또 그런 거 그걸 이렇게 바꿔가면서 했던 게 근데 저희도 이거를 이게 좀 어떤 제안을 드렸을 때 건축주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안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그 방향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고 그게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고, 저희 의견대로 가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그걸 이제 저희 방향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런 거니까 계속 제안은 드려보되 한두 번 해도 안 되는 분들은 안 합니다, 솔직히. 제가 이제 직장이 있고 하다 보니까 건설 현장에는 이제 와이프가 많이 와서 이렇게 보고 했는데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막 힘들어하는 표정이 오늘 좋았어 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보는 게 즐겁다는 말을 하고 그러니까 저도 좋아지고, 제 주변에 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집 지을 때 힘들지 않았냐고. 근데 제 친한 친구가 세종 사는 친구가 있는데 그분이 집 짓고 나서 지을 때 힘들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 제가 처음이래요. 근데 제가 물어보죠. 집 지은 사람 몇 분 알고 계세요? 한 두 분 아시는 거예요. 별로 없긴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없는데 어디선가 그런 들은 말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저도 그랬어요. 집 짓는 얘기는 왜 이렇게 들은 얘기가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또 부정적인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네, 네. 사실은. 사실 근데 최근에 저희가 세종시를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하면서 본의 아니게 상처를 드린 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요? 네, 뭐 이 영상을 보면 사실 저희 본의 아닌 거라는 그분들도 아시고 아마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빌어서 좀 이렇게 사과 말씀 좀 드리고 잘 해결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요거는 좀 궁금해하실 부분인 것 같은데, 여름과 겨울을 지내봤는데 단열 냉난방은 어땠나요? 여기 겨울에 난방비가 도시가스가 들어오잖아요. 이거 지금 실내 온도가 제가 감으로 봤을 때 한 22도, 3도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실내 온도가. 벽난로가 거의 꺼졌고, 네, 그 정도 거의 맞춰놓고 사시죠? 몇 도 맞춰놓고 끄기도 사세요? 해요. 낮에는 뭐 안 돌아가죠. 낮에는 안 그러니까 막 더워져요. 햇볕이 좋은 날은. 오늘 추워서 아침에 물론 제가 벽난로를 피웠는데 점심쯤 되니까 더워가지고 막 문 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해 떨어지면 또 이렇게 좀 쌀쌀해지고 좀 그런 게 좀 생기죠. 근데, 업사일이 없어지니까. 예. 제일 한겨울에 20만 원대? 까지 네, 내보셨다. 네. 그러면 겨울에 난방비 한 20만 원에서 20만 원 초반대 정도? 거기에 이제 장작값이 좀 들어가죠. 벽난로가 아, 있으니까. 네. 예, 장작값이 들어가고. 그러네요. 네.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여름하고 겨울하고 보면 아무래도 거실을 이렇게 터놨기 때문에 네. 겨울에는 좀 열 손실이 많은 건 있죠. 약간은. 공간이 크니까 예, 이만큼을 더 이렇게 대표해야 되니까. 대표해야 되는 대표해야 되니까. 사이즈는 큰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벽난로가 보완을 해주니까 이게 다 괜찮은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 예비 건축주들에게 예, 선배 건축주로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 어려운 질문. 겁내지 말라고 말해주고 뭐, 싶어요. 네. 이렇게 되면 겁나셨어요? 어떡하지? 저는 겁났어요. 사실 시작하기 전까지가 겁났어요. 네. 그런데 한 발 내딛고 결정하고 나니까 그 뒤부터는 그냥 저절로 흘러가듯이 오늘까지 온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누구나 불리잖아요. 뭐 고객님, 뭐 선생님, 어디 가나 뭐 사모님. 근데 제가 불렸던 말 중에 제일 기뻤던 게 그 건축주라는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집에서 주로 이렇게 많이 생활하시는 분은 여자분들이잖아요. 네. 집 구조나 여러 가지 그런 거는 와이프 말을 많이 따르는 게 좋겠다. 설계 단계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짓는다라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공간, 정말 갖고 싶은 게 뭐였나라는 걸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루어 나가는 집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집 살면서도 만족을 하게 될 거고 행복할 거고 그러면은 집 지은 이후로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네. 이거 이제 3년 동안 사신 어떤 이야기를 쭉 이제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두 분이 해주신 얘기 이것만으로 좀 용기가 많이 될 것 같고요. 힘든 일도 좀 그 3년이란 사이에 있기도 했고 그랬지만 좀 이렇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저한테 많은 에너지가 좀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도 춥고 막 눈도 오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긴 시간 동안 너무 즐겁게 촬영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